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맞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했을 때 영상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김영남은 당시 뒤따라 들어온 김여정에게 상석을 양보했습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이른바 백두혈통에 충성해야 하는 북한 간부들의 생존법을 엿보는 계기였는데 최근 김영남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8일 김일성 사망 30주기에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된 중앙추모대회. 은퇴한 고령의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박봉주 전 총리와 함께 백발의 김영남이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눈에 띈 겁니다. 1928년생인 김영남은 올해로 96살, 39년생인 박봉주는 85살이지만 김일성 추모 자리에서만큼은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이 충성을 바치는 데에는 고령도 예외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후 음악회까지 참석한 김영남은 지팡이를 들었고 부축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김정은은 원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김영남과는 포옹을 했습니다. 혁명의 원로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며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다시 희하려 주셨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의한 숙청과 처형이 적잖게 일어나는 북한에서 김영남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평생 요직들을 맡아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네. 북한 노동신문에 이 인생을 새 출발했다는 사람의 수기가 실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0일 노동신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김정숙 군 식료공장의 직원이 쓴 글입니다. 인생의 새 출발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사회주의 근로자로 떳떳이 살자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근로자는 몇 년 전만 해도 고지식하게 직장 일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열심히 벌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 누리는 게 현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직장에 안 나갔다고 합니다. 장사 같은 것을 해서 돈을 벌었던 모양인데 갈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게 느껴져서 결국 직장에 복귀를 했고요. 이제는 사회주의 근로자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 류의 얘기입니다. 물론 선전을 위한 글인 것 같은데 이 북한 당국이 강압적인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득도 하는 것 같군요. 이런 식의 글들이 사실 북한 주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주민 설득하는 노력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번 근로자의 수기를 보더라도 직장에 돌아와서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 근로자도 직장에 안 나가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재산 늘릴 때 재미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장에 복귀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조직을 떠나 있으니까 갈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노동신문 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직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 해준다. 이 내용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전 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법제도의 공고 발전 문제가 의안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이 논의와 관련해서 북한의 단속기관들이 주민 통제 강화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의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중앙검찰소 등이 최근 공동으로 비사회주의 행위를 철저히 소멸하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한 청년들의 한류 소비 이런 것들이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했던 24살 강규리 씨. 강 씨가 지난 21일 최근 북한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토크 콘서트에 나왔습니다. 늘 탈북할 생각을 하였지만 쉽게 선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가을에 저는 이제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 나는 더는 이런 세상에서 못 살겠다. 코로나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3년 기간에 물품이 하나도 못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10배씩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살기 어려워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졌지만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 특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청년동의 인권들은 걔네들은 하는 짓이 오직 그 우리 젊은 청년들을 붙잡아 놓고 그 핸드폰을 보고 이랬어요. 엽자를 쓰는 것도 나만 말이라고 이제 핸드폰을 해소하거든요. 그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은 되게 불만이 크고.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나 노래 등을 유포하면 최대 사형까지 처하는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등이 제정되면서 공포감이 확산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몇 명의 이제 젊은 애들도 19살, 20살, 23살 애들도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는 우리 마음은 너무 아프고 우리도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결국 죽음을 무릅쓰고 해상 탈북을 시도한 강 씨. 북한에서 떠날 때 두려운 게 아니고 저는 북한에서 사는 게 두려웠습니다. 탈출을 해서 바다로 떠나는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쪽 해상으로 넘어오기 전 북한군의 추적을 받아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38선을 넘기 전에 3시간 동안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물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성공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시도하다 죽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았고요. 만약에 죽으면 혹시라도 다시 남한으로 태어나진 않을까. SBS 안정식입니다.